2024년 9월 디디가 구속되기 바로 얼마 전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Kim's Lost Words. 지금은 사망한 디디의 전 여자친구 킴 포터의 회고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이 책은 순식간에 미국 아마존 9월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지만 디디의 자녀들과 킴 포터의 전 남편인 알비 시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책은 아마존 플랫폼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고 지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입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책을 배송받기 시작하고 이 책을 낭독하는 틱톡과 유튜브 컨텐츠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이 책의 내용은 점점 바이럴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 정도의 유명한 셀럽들의 실명과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 저자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며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거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책의 출판자였던 코트니 버젯이라는 인물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유명 유튜브 방송에서 긴 인터뷰에 응하더니 유명 변호사 아리엘 미첼을 선임 대동하여 뉴스에도 출연하는가 하면 뉴욕 지방법원 션디디 콤즈 대배심원의 출석 및 코트니는 애틀란타에 근무할 당시 킴 포터로부터 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트니 버젯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일까요? 코트니 버젯은 아티팩츠나 후세인 페이털의 프로듀싱을 하기도 했던 아주 오랜 기간 활동한 음반산업 종사자입니다. 후세인 페이털 혹시 기억나시나요? 투팍의 헤드업의 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투팍과 함께 활동하던 아우도즈 멤버. 그렇다면 이쯤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 같네요. 하나는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 다른 하나는 이 책의 내용이 힙합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쓰여진 교묘하고 그럴듯한 페이크일 가능성. 둘 중 무엇이 진실이든 어쨌거나 아마도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을 최대한 순화해서 줄거리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비위가 약하거나 기분이 상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킴 포터는 고등학교 직후 모델 일을 시작하며 가수 알비 시어를 만나 19살에 결혼하고 퀸시라는 아이를 가집니다. 킴 포터의 첫 남자 알비 시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비 시어는 유잭스 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퀸시 존스와도 협업할 정도로 당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났던 이 둘은 금세 헤어지게 되고 이후 킴 포터는 싱글맘으로 살아가죠. 킴은 우연히 업타운 레이블에서 일하는 디디를 만났는데 디디의 끈질긴 구애로 둘은 만남을 가집니다. 하지만 관계 중 디디의 이상한 성적인 요구에 역겨움을 느껴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죠. 갈수록 디디의 요구는 점점 기괴해졌다고 합니다. 킴 포터는 디디의 상사였던 와 디디가 성적으로도 얽혀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디디의 이상한 성적 요구에 화가 난 킴 포터가 그런 건 나 가서 해달라고 하라고 하자 디디가 처음으로 킴을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요구들로 킴과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끈질긴 구애와 사탕발림을 하여 킴을 다시 잡아놓습니다. 이 책 속의 킴은 그 부분을 가장 후회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싱글맘이었던 킴의 아들 퀸시에게 엄청나게 잘하고 퀸시도 디디를 아빠처럼 따르게 하며 킴을 다시 올가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노토리어스 B.I.G의 성공 당시까지는 잘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디디가 유명 여가수 계약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디디가 킴과 디디 이 둘의 침실에 여가까지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디와 킴 포터는 가끔씩 누군가를 침실에 초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비 시어는 이 책의 내용이 완전한 허구라는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이 나오자마자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게 알비 시어였죠.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것도 알비 시어였고요. 그런데 이런 알비 시어 또한 킴 포터의 죽음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당국이 킴 포터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비 시어는 킴 포터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기관지 절개 수술까지 할 정도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 간이식 수술을 받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는데요. 일각에선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제이미 폭스 사건과 디디의 복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디디의 옛날 보디가드들도 최근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제이미 폭스의 경우는 제가 쇼츠 컨텐츠로 다룬 적도 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이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러던 어느 날 킴 포터는 디디의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디디가 남자들과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찍히는 사람들은 카메라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협박용 몰카였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한편 디디는 노토리어스 B.I.G 크리스토퍼 월리스라는 친구에게 플로우와 가사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최고의 프로듀서를 데려와 비트를 찍게 했고요. 이런 디디의 지원 아래 비기는 동부 힙합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고 이 책은 적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노토리어스 B.I.G의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이네. 강력한 카리스마와 뉴욕 브루클린의 하드코어 스트릿 그 자체로 여겨진 비기가 디디의 지시 아래 과외받는 연습생이었다는 건 좀 별로네요. 디디는 이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과 잠자리를 하며 이 모든 걸 성취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름도 모르지만 이 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디디는 파티를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방탕한 파티였다고 합니다. 브릭업 파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투팍이 등장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고 아직은 신뢰하기 힘든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설명이나 자료화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 책에 적힌 내용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킴 포터가 투팍을 만났을 때 디디와 킴 포터는 서로 사생활에 터치하지 않는 사이였기에 킴 포터는 투팍과도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디디는 그걸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디디가 투팍을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투팍을 그들의 침실에 끌어들이려 하자 투팍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킴 포터를 언급하며 지저분하고 외설적인 성적인 농담으로 투팍을 침실로 끌어들이려 꼬시는 디디에게 투팍은 킴 포터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투팍과 디디가 마주치면 긴장감이 가득하여 그 둘은 같은 장소에 있기 힘든 사이가 되었다고 이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팍과 디디 간의 험악한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이 책 속의 킴포터는 디디가 투팍의 총격을 사주하는 걸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킴포터가 우연히 디디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지미 앤치먼과 대화 중인 걸 엿듣게 되었다고 해요. 디디는 지미 앤치먼에게 투팍이 그 스튜디오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게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스튜디오에 도착한 투팍은 총에 맞았고 투팍은 엘리베이터로 탈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투팍이 도망치던 엘리베이터는 비기와 디디가 있는 층에서 잠시 멈췄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투팍이 총에 맞은 걸 본 디디와 비기는 투팍을 보고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총에 맞은 투팍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급차조차 부르지 않는 걸 본 투팍은 아마도 그 순간 그 둘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었을 거라고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투팍은 그 사건으로 한쪽 고환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디디가 시킨 것이었다고 하네요. 킴포터는 그런 사건이 있고서 어느 해 2월경 뉴욕 고급 식당의 프라이빗 부스에서 디디가 충격적인 통화를 하는 걸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디디는 거리에 피가 흘러야 한다. 투팍이 살아있을 때 이걸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그가 반응하면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누군가 진짜 총에 맞아야 이 랩 배틀이 엄청난 돈이 된다. 이런 통화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디디는 문제이고 쿠샤냐를 바로 내일 터트리라고 지시합니다. 일부러 킴이 들으라는 듯 내용이 다 들리게끔 통화를 끝낸 디디는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는데요. 지미 앤치먼에게 투팍 총격을 사주했던 걸 보고도 킴이 못 본 척 행동한 걸 문제 삼으며 킴포터의 디디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킴포터는 디디에게 크리스, 즉 비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디디는 그 뚱뚱한 놈은 음악이나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호원이 한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그는 바로 숀 카터, 제이지죠. 제이지는 디디에게 우리 둘끼리만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며 킴포터를 의식했다고 합니다. 디디가 신경 쓰지 마라, 상관없다고 하자 제이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내는데요. 비기와 투팍이 함께 레이블을 차리려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디디는 테이블을 내려치며 흥분했다고 해요. 디디는 제이지에게 비기는 너의 절친 즉 네 사람인데 이 얘기를 왜 나에게 하느냐고 물었고 제이지는 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비기의 자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디디는 미소를 짓고 제이지의 야망을 높게 평가하며 웨이터에게 뭐든지 시키라고 했다네요. 이 책의 킴포터는 이렇게 둘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자리가 시끄러워질 즈음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킴포터는 투팍의 약혼녀이자 퀸시 존스의 딸인 키다다와도 종종 어울렸다고 합니다. 쇼핑도 함께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한 시상식에서 키다다는 기분이 아주 다운되어 디디 일행을 마주칩니다. 키다다는 총격 사건의 배우로 투팍이 디디를 의심한다는 언급을 하는데 디디는 그 말에 엄청나게 흥분하지만 키다다가 퀸시 존스의 딸이라서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기도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디디와 키다다의 언성은 정말 높아져 시상식장에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키모라가 키다다를 진정시키고 화장실로 데려가자 디디는 갑자기 키다다 테이블에 있던 술병에 소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키다다의 테이블에 올려두는데요. 킴포터는 디디의 더럽고 유치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키다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소변이 든 그 술병을 마시려 하자 디디의 경호원이 디디의 눈빛을 무릅쓰면서까지 키다다의 술병을 빼앗아 새 술병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디디의 파티가 열렸고 점점 더 광란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요. 이 책 속의 킴포터는 날이 갈수록 디디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게 확실해졌다고 합니다. 그날 디디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디디가 있었던 방에선 X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X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마초로 유명한 서부의 게이름 래퍼다 아니다며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디디는 방에서 나온 X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동부 서부의 힙합 전쟁이 수익성이 짭짤하다는 얘기와 함께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100%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을 100% 보호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킴포터는 노토리어스 B.I.G를 웨스트 코스트로 보내서 죽게 놔두라는 식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X는 놀라며 디디에게 정말 차가운 놈이라고 평가했다고 하죠. 킴포터는 조심스럽게 디디에게 비기는 아직 우릴 떠나지 않았다, 비기가 우리를 떠나 투팍과 레이블을 차린다는 건 그냥 소문일 뿐 아니냐고 물었지만 디디는 분노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킴포터가 디디에게 비기를 키우는데 들었던 많은 돈들이 아깝지 않느냐고 묻자 디디는 만약 비기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동안 쓴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돈이 들어올 거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디디는 금고를 열어 가방을 꺼내 X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죠. 여기까지가 챕터 9까지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킴포터의 회상이 시간 순서대로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동안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디디의 변호인단이 코트니 버제스와 그의 변호인의 언론 접촉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재적 증인과 그 변호인의 언론 접촉을 막아달라는 디디 측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디디와 디디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 보면 이 책의 내용들이 진짜 사실인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